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및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스마트 제조 전환의 필요성 및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 파트 2 교육을 진행하게 된 한국폴리텍대학 진주 캠퍼스 김정원 교수입니다. 파트 2에서는 파트 1에서 정리한 전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을 실제 라인에 연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협동 로봇셀 설계와 안전, 비전 기반 위치 보정, 경로 계획과 사이클 타임 계산, MES 센서 데이터 연동까지 단계적으로 실습합니다. 목표는 장비 중심 사고에서 데이터 중심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 즉 지표로 성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일럿 셀을 설계하고 표준 태그와 식별 체계를 정의하며 이상 탐지와 공정 최적화의 기본 모델을 구현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여러분은 작은 셀을 스스로 기획 평가 확장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템플릿을 갖게 됩니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스마트 제조 전환의 필요성 및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의 두 번째 문을 엽니다. 제2부 로봇 자동화 핵심 기술의 첫 장은 적용 공정별 로봇 시스템입니다. 같은 로봇이라도 공정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성능과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을 대비해 보면서 공정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술 스택을 조합해야 하는지 서술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잡아봅니다. 산업용 로봇은 속도와 파워, 즉 사이클 타임과 강건성이 본질입니다. 반대로 협동 로봇은 안정과 유연성, 재배치의 용이성이 핵심 가치입니다. 이 대비를 머릿속에 넣어둔 채 각 공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고속고 정밀을 전제로 하는 폐쇄형 셀에 최적화됩니다. CNC 머신 텐딩, 고속 조립, 프레스 연계, 사출 치출처럼 장비의 템포에 맞춰 초단위의 싸움을 벌이는 공정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목표 사이클 타임과 허용 공차입니다. 예를 들어 택타임 6초의 라인이라면 로봇 픽 플레이스, 비전 매칭, 웨이팅을 포함한 전체 동작을 5초 이내에 끝내고 1초의 여유 버퍼를 두는 식으로 설계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강조합니다. 사이클 타임은 로봇만의 시간이 아니라 컨베이어 동기, 장비 도어 인터록, 검사 시간까지 합쳐진 시스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엔드 이펙터 EOAT는 산업용 셀의 품질을 좌우합니다. 단품 흡착이면 진공 패드 지름과 재질, 다품종이면 퀵체인지, 고중량이면 그리퍼의 토크 한계와 조인트 하중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EOAT의 질량이 커지면 로봇의 가감속 프로파일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만큼 사이클 타임이 느려지므로 부품 경량화가 곧 성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금속 칩이나 오일이 많은 환경에서는 방진 방수 등급이 설비 수명에 직결됩니다. 케이블 라우팅과 에너지 체인, 에어 진공 라인의 피로 파손을 사전에 막는 기계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 박자 쉬고 말하자면 멋진 경로 계획보다 튼튼한 EOAT가 더 큰 성과를 만듭니다. 비전과 위치 보정은 산업용 라인에서 속도를 해치지 않는 정밀도가 목표입니다. 스태틱 캘리브레이션으로 로봇 마이너스 카메라 좌표계를 맞추고 러닝타임에서는
템플릿 매칭이나 포즈 추정으로 미세 오프셋만 빠르게 보정합니다. 라이팅은 알고리즘보다 우선입니다. 반사호 염계 스킥 그림자 같은 변수를 라이팅과 차광으로 줄이면 연산은 짧아지고 안정성은 올라갑니다. 경로 계획은 스플라인 기반의 부드러운 가감속과 충돌 회피를 기본으로 지그 접근 각도와 케이블 스윙까지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PLC 센서 안전회로는 하드 인터록으로 설계해 불확실한 신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을 쓰며 다품 종소량 생산, 검사보조 반복 공정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1순위는 안전입니다. 토크 속도 제한, 파워포스 리미팅, 안전정지 세이프 스타프와 구역 지정이 제대로 구현돼야 합니다. 단, 협동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해입니다. 공정 위험도가 높으면 하이브리드가 정답입니다. 협동 로봇의 소형 가드나 라이트 커튼을 조합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현실을 짚어봅니다. 협동 로봇의 가장 큰 가치는 재배치입니다. 지그와 프로그램, 비전 레시피가 모듈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동형 카트에 올려도 유연성은 얻기 어렵습니다. 협동 공정의 티칭은 작업자 경험을 중심에 둡니다. 핸드 가이딩과 웨이포인트 티칭, 간단한 플로우 블록을 사용하면 교육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공정 편차가 큰 경우에는 파라미터화가 필수입니다. 예컨대 검사보조 공정이라면 카메라 노출, 문턱각, ROI를 레시피로 묻고 제품 변경 시 숫자만 바꾸게 하는 UX가 좋습니다. 다품종 조립에서는 픽체크 토크 검증의 표준 단계와 실패 루틴을 동일하게 가져가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버튼을 누르면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단순한 합의가 협동 현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적용 공정을 선택할 때는 산업용 vs 협동용의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준은 4가지: 속도, 정밀화중, 유연성, 안전공존입니다. 택타임이 빠르고 공차가 엄격하면 산업용이 유리합니다. 제품 변동이 작고 인접 작업자와의 협업이 필요하면 협동 로봇이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CNC 머신 텐딩은 도어 인터록, 15일, 중량 핸들링 때문에 산업용 셀이 안정적입니다. 반면 다품종 시제품 조립이나 외관 검사 보조, 포장 패키징 라인은 협동 로봇이 재배치의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숨을 고르고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꾸려는 것은 로봇의 종류인가 아니면 작업 흐름인가? 후자를 바꾸면 선택은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통합 인터그레이션은 두세 개의 공통 분모입니다. MES-ERP와의 연동은 생산 지시, 레시피, 트레이서빌리티의 기반입니다. 바코드 RFID로 제품 아이디를 부여하고 작업 이력과 품질 결과를 묶으면 재현성과 감사 대응이 쉬워집니다. 데이터는 테이블 스키마부터 표준화하세요. 공정 이벤트, 장비 상태, 품질 측정, 비전 추론 로그를 동일 타임라인에 쌓아야 원인 분석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도입 단계부터 오이, 스크랩, 체인지오버, MTTR 같은 KPI를 합의합니다. 지표 없는 자동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전과 컴플라이언스는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ISO 11218, ISO TS 15066 등 관련 표준을 참고해 위험 원리스크 식별, 위험평가, 보호대책을 문서화합니다. 산업용 셀은 물리 가드와 인터록, 이중 채널 안전 릴레이를 기본으로, 협동 셀은 힘압력 한계와 안전 속도, 예외 시 정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특히 공구날 끝, 샤프 엣지, 고음부는 협동이라도 엄격한 분리나 추가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안전은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 속성입니다. ROI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동화 전후의 인건비, 사이클 타임, 스크랩, 설비 가동률, 불시 다운타임, 안전사고 비용, 품질 클레임 등을 연간 현금 흐름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협동 로봇은 CAPEX가 낮고 설치가 빠르며 유연성이 높아 짧은 회수기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용 셀은 높은 생산성과 낮은 변동성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변동 비중, 자재 흐름과 지그치구 관리를 간과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로봇은 병목을 이동시킬 뿐 시스템 병목을 없애지 못합니다. 실패를 줄이는 체크리스트를 남깁니다. 공정 분석 택타임, 공차 변동 요인, 위험원 EOAT 설계 하중간성 그립 안정, 퀵체인지 비절라이팅 반사오염 대응, 캘리브레이션 프로시저 경로 계획 접근 각도, 충돌, 케이블 스트레인 통신 PLC 맵, 안전 I/O, 레시피 인터페이스 데이터 이벤트 스키마, 식별자, 타임스탬프 파일럿 성공 기준과 종료 조건, AB 비교 교육 티칭 가이드, 비상 절차, 유지보수 거버넌스 변경 관리 MOC, 접근 권한, 팩업 복구. 체크리스트는 단순하지만 지켜질 때 강력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꾸어 현장 장면을 그려봅니다. 산업용 셀에서는 로봇이 고속으로 부품을 추출하고 도어가 닫히는 순간 다음 공정의 신호가 이어집니다. 화면에는 사이클 타임 트렌드와 비상정지 히스토리가 뜨고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조명색이 바뀝니다. 협동셀에서는 작업자가 로봇에게 부품을 건네며 비전이 위치를 보정한 뒤 토크렌치로 체결을 확인합니다. 라벨을 스캔하면 레시피가 바뀌고 작업자 교육 도우미가 화면 가장자리에서 다음 단계를 안내합니다. 같은 공장이지만 리듬은 다르고 목표는 같습니다. 안전하게 빠르게 그리고 반복 가능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속도와 파워, 협동 로봇은 안전과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선택은 제품과 공정, 라인의 리듬과 조직의 역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의 종류가 아니라 흐름을 설계하는 관점입니다. 데이터가 흐르고 지표가 말하며 표준이 사람과 기술을 연결할 때 자동화는 성과로 변합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비전 기반 위치 보정, 경로 계획, 사이클 타임 최적화, MES 연동을 실습 시나리오로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공정별 로봇 시스템을 실제 라인에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능형 자동화의 심장은 센서입니다. 로봇이 동일한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는 동안 센서는 그 반복 속에서 태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끈질기게 포착합니다. 먼저 보는 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신 비전은 카메라와 알고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빛과 표면과 움직임의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반사가 강한 금속은 조명 각도와 파장을 조정하고 그림자가 생기는 구간은 차광을 두어 조건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환경을 안정화하면 결함 판단 규칙은 단순해지고 추론 시간은 짧아집니다. 결국 비전의 성패는 복잡한 모델보다 항상 같은 이미지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함 검출은 공정의 양심처럼 엄격해야 합니다. 흠집과 오염처럼 모양이 명확한 패턴은 전통적 기법으로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경 변동이 크거나 결함 형태가 다양하면 학습 기반 접근이 유리합니다. 이때 핵심은 화려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데이터의 질입니다. 정상 상태를 촘촘히 수집하고 경계 사례를 성실히 모으시면 모델이 현장의 변동을 견딜 수 있습니다. 취소 측정 역시 단순히 숫자를 읽는 행위가 아니라 그 숫자를 믿을 근거를 만드는 일입니다. 텔레센트릭 광학으로 왜곡을 줄이고 기준편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며 캘리브레이션 절차를 표준화하시면 한 번의 판정이 라인 전체의 신뢰로 확장됩니다. 다음은 로봇에 잡는 손을 똑똑하게 만드는 위치 인식입니다. 평면 오프셋 보정은 2차원 방식이 유리하고 적재 위치가 제각각이면 3차원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질은 좌표계 정합입니다. 카메라와 로봇과 지그와 부품의 상대 위치가 정확히 합의되지 않으면 어떤 알고리즘도 흔들림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핸드아이 캘리브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시고 고정구 변형과 체결 토크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반사와 투명 소재는 광학과 엔드 이펙터 설계를 함께 바꾸는 공정 통합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요약하면 알고리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의 절반은 광학과 기구에서 풀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호흡 돌려 공장의 감각을 보겠습니다. 상태 모니터링은 멈추기 전에 아는 기술입니다.
베어링 진동, 모터 전유의 미세한 떨림, 온도의 느린 상승, 거의 들리지 않는 소음의 변화가 이상을 예고합니다. 신호는 혼자 있을 때보다 융합될 때 더 똑똑해집니다. 진동과 전류와 온도와 소리를 같은 시간축에 올려보시면 거짓 경보는 줄고 진짜 이상은 또렷해집니다. 예지 보전의 난점은 라벨입니다. 완전 고장 직전 데이터를 충분히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정상 모델을 학습해 작은 벗어남을 먼저 잡고 도메인 규칙으로 최종 판단을 보완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입니다. 정상에서 멀어지는 방향은 모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현장의 지식이 결정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공급 암호 감지는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지키는 열쇠입니다. 스핀들 전류가 무거워지고 진동의 고주파 성분이 도드라지며 표면 거칠기가 서서히 악화될 때가 신호입니다. 너무 이른 교체는 비용을 늘리고 너무 늦은 교체는 라인을 세웁니다. 따라서 최대 사이클수 같은 하드 리밋의 예지 경보를 얹어 경보 시 즉시 점검으로 운영하시면 안전과 경제성을 함께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센서 도입과 동시에 데이터의 길을 여셔야 합니다. 타임스탬프, 설비와 제품 식별자, 샘플링 주기와 윈도잉 규칙을 표준화하고 원시 신호와 파생 피처를 함께 저장해 언제든 원본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집 파이프라인은 지연과 누락을 감시하는 건강도 지표를 가져야 하며 네트워크 장애를 대비한 버퍼와 재전송 절차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시보드는 멋을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경보는 적고 단단해야 하며 경보는 원인 후보와 권장 조치와 후속 피드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화면을 신뢰하고 움직입니다. 행동을 바꾸지 않는 시각화는 소음일 뿐입니다. 현장은 실험실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유분이 튀고 조도가 흔들리고 작업자는 바쁘십니다. 그러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완전함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차간가부 커버, 방진과 방수, 버퍼와 롤백, 로그와 감사 추적을 기본으로 넣으시면 운영이 훨씬 안정됩니다. 또한 작은 성공을 의도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예를 들어 수작업 보고를 자동화해 하루 1시간을 절감하거나 경보 오탐을 절반으로 낮추는 목표부터 시작하면 변화의 동력이 커집니다. 눈에 보이는 개선이 최고의 설득입니다. 교육과 표준을 병행하셔야 효과가 오래갑니다. 캘리브레이션 주기와 방법, 기준편 관리, 비상 절차, 변경 관리와 승인 절차를 문서화하고 변경 시 교육을 즉시 갱신하십시오.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해 소유자와 접근 권한, 보존기간과 익명화 규칙을 명확히 하시고 안전정책과 백업 복구 계획을 상시 점검하십시오. 센서의 가치는 데이터에 있고 데이터의 가치는 신뢰에 있으며 신뢰의 가치는 결국 사람에게서 완성됩니다. 이제 센서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운영과 경영의 언어로 연결하겠습니다. 머신 비전에서 나온 결합률은 품질 비용과 직결되고 위치 인식의 정밀도는 택타임과 직결됩니다. 상태 모니터링의 조기 경보는 계획 보정과 조달 일정에 반영되어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이처럼 센서 데이터가 MES와 설비 제어와 자재 관리에 흘러들어가면 KPI는 보고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속성이 됩니다. 핵심은 거창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빛과 신호와 시간과 표준이라는 4가지 기본기를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제품을 스캔하고 비전이 위치를 보정하여 로봇이 정확히 삽입하며 조명은 흔들림 없이 면을 밝혀줍니다. 다른 한편 스핀들에서 올라온 진동 신호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대시보드는 초록을 유지하지만 예지 모델은 이틀 내 점검 권고를 띄웁니다. 작업자는 조치 버튼을 누르고 시스템은 적정 타이밍에 셧다운을 예약합니다. 고장은 일어나지 않았고 라인은 멈추기 전에 위험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지능형 자동화의 일상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머신 비전은 공장의 눈이고 상태 모니터링은 공장의 촉각입니다. 눈은 미세 결함과 위치를 정확히 판단해 품질을 높이고 촉각은 설비의 피로를 먼저 알아차려 가동률을 지킵니다.
기본을 지키면 공장은 스스로 보고 느끼고 배우는 시스템으로 성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수집된 센서 데이터가 제조 실행 시스템과 분석 플랫폼을 거쳐 핵심 지표로 연결되는 페루프 운영을 실습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는 공장과 느끼는 공장을 넘어 학습하는 공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추가로 머신 비전을 도입하실 때 준비하셔야 할 운영 항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광학 표준입니다. 조명 모델과 전원, 각도, 거리, 노출과 이득의 기준값을 정하고 설비 교체나 제품 변경 시 따라야 할 절차를 만듭니다. 둘째는 기준편 관리입니다. 정상 샘플과 결함 샘플을 각각 보관하고 라벨과 촬영 조건을 기록해 주기적으로 재측정합니다. 셋째는 데이터 자산화입니다. 추론 로그와 이미지, 환경 메타데이터를 함께 저장하여 원인을 추적하고 재학습에 활용합니다. 넷째는 교육입니다. 작업자에게는 오염과 스크래치와 끼임을 줄이는 취급 방법을, 엔지니어에게는 캘리브레이션과 라이팅 조정법을 정기 교육으로 제공하십시오. 다섯째는 청정도 관리입니다. 렌즈와 차광 부품은 작은 먼지에도 민감하므로 일일 점검표로 청소 주기와 방법을 고정해 두시면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상태 모니터링도 준비 절차가 명확해야 장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센서 위치와 고정 방법, 기준 주파수 대역, 샘플링 비율과 윈도 길이를 기술 문서로 정의하시고 센서 교체 시 교정 기록을 남기십시오. 경보의 색상과 음량, 게시 위치, 담당자와 후속 조치 시간 목표를 합의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이 줄어듭니다. 또한 경보 억제창을 설정하여 점검이나 셋업 작업 시간에 불필요한 알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통합 측면에서는 제조 실행 시스템과 품질 시스템과 설비 제어가 동일한 식별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코드와 배치 정보, 설비 번호와 공정 단계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추적은 느려지고 책임 소재가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태그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프로젝트 초기에 확정하시고 변경이 있을 때는 버전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공지하십시오. 데이터 보안은 기본입니다. 생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기술 경쟁력이 손상될 수 있으니 접근 권한과 암호화, 원격 접속 정책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과 측정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머신 비전은 검출 재현율과 오탄 비율과 평균 추론 시간을, 위치 인식은 포즈 오차와 성공 픽 비율과 사이클 기어 시간을, 상태 모니터링은 조기 경보 적중률과 불시 다운타임 감소율과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핵심 지표로 삼으십시오. 지표는 월간 보고서가 아니라 자동 계산과 자동 알림으로 운영하셔야 빠르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쌓이면 개선의 우선순위가 보이고 투자 타이밍도 선명해집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확장 로드맵을 제안드립니다. 첫 분기에는 시범 라인에서 광학 표준과 경보 페루프를 완성하시고 둘째 분기에는 예지 보전 범위를 회전 장비 전반으로 확대하십시오. 셋째 분기에는 공급 암호와 품질 경향을 묶어 최적 공정 조건 추천 기능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기에는 설비 셧다운 계획과 조달 계획을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 연결하여 다운타임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체계를 완성하십시오. 이 모두는 작은 성공을 빠르게 축적하고 표준을 즉시 문서화한다는 원칙 위에서 진행될 때 가장 높은 성과를 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높은 숙련과 현장 감각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 강점에 데이터와 표준이라는 두 축을 더하시면 변동성은 줄고 예측 가능성은 커집니다. 목표는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과 센서가 서로를 강화하는 공존 구조입니다. 우리는 보는 공장과 느끼는 공장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공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한 항목들을 현장의 체크리스트로 바꾸어 실행하신다면 여러분의 라인에서도 곧바로 시간 절감과 품질 향상과 안전 수준 향상을 체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함께 설계하고 검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전진하겠습니다.